자, 해드릴게요. 115번. 재작년도 국어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뭔지 알죠? 그러니까 야 왔다 갔다 하지 마. 그 재작년도 9월 모의고사였나 6월 모의고사였나 평가 모의고사 22번 문제였거든요. 제일 어려웠어요. 115번. 난이도도 되게 높았고 그래서 작년에 내신에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나오고 부인이 나왔었나? 뭐 아무튼 그래서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들은 보통 내신에서 그대로 갖다가 내니까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이해되는지 한번 들어봐. 어려워서. 자, 115번 볼게요.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이용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건인데 자 볼게요. 첫 번째 gx라는 함수는 문제 조건이 많으므로 하나하나 문제를 뜯어서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gx라는 함수는 x 플러스 3 fx, x가 0보다 작을 때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x 플러스 a, f, x 마이너스 b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알 수 있는 거요. 첫 번째, g마3은 0이라는 거 체크합시다. 그 공부하러 온 친구들은 수업할 때는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쉬는 시간에 같이 쉬어요, 같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연속 체크합시다. 3F0은 A, F, 마이너스 B랑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두 개의 조건을 뽑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을 줬어요. 리미트 t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 제곱 분의 루트 x예요. 쏘리. x가 마삼으로 갈 때 x 플러스 3 제곱 분의 루트 절대값 gx 더하기 gt의 제곱 빼기 절대값 gt. 요 새끼가 t가 마 3일 때랑 6일 때만 극한값이 없대요. t가 마이너스 3이랑 6일 때만 극한값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G4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G4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저기 고위고사님들 풀려도 이거 혼자서 정우야 잠깐 집에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줘야 되나봐. 걔 누구지? 한 명이 한명거 같지만 잠깐만요. 하나가 아닌 것 같아. 조도현, 김나희, 김서연, 김선우, 김예서, 김준성, 문정우, 백민주, 백지윤, 서지현, 성주, 성시훈, 신동원, 정답. 이유태연, 이건희, 이민규, 이서우, 이은창. 정우진 씨. 뭐지?
자, 그래서 보세요. 어려우니까. 자, 얘 극한값을 구할 겁니다. 극한값이 t가 마3일 때랑 6만 제외하고 존재한다는 요 조건이 되게 어려운데 잘 한번 보세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겁니다. 극한값 구할 때. 그러면 얘는 0으로 가지요.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3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g마3이 0이니까 이 새끼도 0으로 가죠. 그러면 루트 GT제곱은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지면 절대값 붙겠죠.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 GT에서 GT를 뺀 거니까 이것 또한 0으로 갑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이라서 극한값이 어지간하면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럴 때만 극한값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안아, 이 다음에 0분의 0꼴인데 루트 빼기 요 식의 구조를 보면 무슨 짓을 해주고 싶어요?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생각해. 우리 했던 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주면 바로 얘기할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이런 것들을 응용해야 되는 거라고.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유리화하지. 왜? 약분 쳐야 되니까. 루트 있으면 약분 안 되니까 유리화 해야 되지. 기억나? 그래서 유리화를 할 거야. 여기서부터 막혀. 유리화도 못 시켜요, 대부분. 그냥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컷 당하는데 0분의 0꼴 극한 구할 때는 x 플러스 3제곱저거 약분 쳐야 돼. 위에 두 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약분을 치려고 하는데 루트가 있을 땐 우리는 어떻게 했다? 유리화를 시켰다. 유리화를 시켜서 분모가 루트 절대값 gx 플러스 gt제곱 더하기 절대값 gt 이렇게 될 거예요. 하면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지면서 gt제곱도 사라지겠네요. 따라서 위에는 절대값 gx만 이렇게 남을 겁니다. 절대값 gx만 이렇게 남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어? 유리화 시키는 게 일단 첫 번째 관문인데 유리화 시켜야겠다. 0분의 0꼴이니까 약분 치려면 루트 없어져야 돼서 그래야 약분이 될 테니까 유리화 시켜야겠다. 그럼 정말 보이는 거 밑에 x 플러스 3이 몇 개? 2개. 위에 x 플러스 3이 몇 개 있어야 함? 2개 있어야 함. 첫 번째 fx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져야 합니다. 오케이? 당연한 거죠? 아래 2개 있으니까 위에도 2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좀 천천히 해줄게요. 천천히 해줄 테니까 잘 정리해보고 혼자서 반드시 따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너네가 하는 게 고등학교 수학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만 혼자서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으면 수능 1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능 100분위로 1% 지금 중3인데 요 정도 하면 100분위로 1% 나올 거야. 하나나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뭐 요 정도 느낌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케이. 얘가 x 플러스 3 제곱을 가지니까 약분을 쳐가지고 대입을 해서 0이 돼서 약분을 쳐서 대입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나 보다. 그런데 t가 마3일 때는 극한값이 없대요. t가 마3일 때는 극한값이 없대요. 그럼 마3을 넣어서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볼게요. t가 마3이면 왜 극한값이 없을까? 요렇게. 그럼 g마3이 민준아 얼마야? 0이지. t가 마3이면 요만큼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그러면 이 절대값 gx는 gx가 지금 x 플러스 3 제곱 x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밑에 x 플러스 3이 몇 개 생기는 거야? 방금 전까지는 몇 개였는데? 2개였는데 얘가 0이 돼버리니까 하나가 추가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분모 0 되는 개수가 분자 0 되는 개수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돼? t가 마3이면 요 부분이 싹 사라지면서 루트 절대값 gx만 남게 되고, 그러면 루트 절대값 gx는 지금 g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그냥 여기다 써줄게요.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니까 보이는 됐어? 뭐라고? 아 알았어. 저기 앉아. 생각하고 오지 말고 전화해. 소가 됐었어야 되나? 열심히 하는 애들이 보인다 했는데 큰일 났네. 시우랑 정우랑 보이 나가지고 밤에도 대대 가서 사다가 안 깔려면 굳이 해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오케이. t가 마3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x 플러스 3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왜? g마3이 0이라서. 그렇다면 6일 때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g6이 똑같이 0이 된다는 뜻일 거다. 그리고 마3과 6 이외에 다른 근은 같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3과 6에서만 극한값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 마3과 6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 gx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어렵죠? 지안에 이해돼? 괜찮아?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끝났어요. 그러면 해석이 되게 어렵고요. 자 그러면 봐봐. 이 새끼 근 알파라는 다른 근이 있지? 얘는 어차피 0보다 작을 때만 할 거야. 0보다 작을 때만 할 거야. 그러면 요 새끼가 가능한 근은 마이너스 3이라는 근 아니면 0보다 큰 근이어야 근이 이 범위에서 마3밖에 안 나오는 거지. 이해됩니까? 여기서 근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 같은 게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g마이도 0이고 g마3도 0이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2일 때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마3하고 6에서만 극한값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한 건 gx가 마3과 6에서만 0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요 경우에서 0보다 작은 함수, 0보다 작을 때는 요 함수를 gx라고 얘기했으니 0보다 작을 때 요 함수가 마3 위에 다른 근을 가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알파라는 근은 마3이면 괜찮고 아니면 0보다 큰 근이어서 어차피 이 범위에 없기 때문에 근이 아닐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밑에 거 볼게요. 6을 근으로 갖는다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근은 x가 마이너스 a인 새끼랑 이거 평행이동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함수의 근간입니다. 오른쪽으로 3 이상 평행이동 시켰다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러면 b 플러스 3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원래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을 오른쪽으로 b만큼 옮기면 요 새끼는 반드시 무엇이 될 겁니까? 근이 될 겁니다. 그리고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어차피 근이 아닐 거예요. 오케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 해당하는 근이 아닐 거야. 그럼 b마3이라는 근이 생기고 또 알파라는 근이 있었죠? 그 새끼를 b만큼 또 평행이동 해가지고 근이 생기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새끼가 얼마여야 될까요? 얼마여야 될까요? 근으로 가능한 게 뭐였어요? gx는 누구랑 누구밖에 근 안 갖는다 그랬어? 마이3이랑 6밖에 근 안 갖는다고 했지?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6이어야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요 새끼는 방금 전에 알파가 0보다 크다고 하면 b도 3보다 크니까 이 새끼 0보다 큰 거 맞지? 그럼 0보다 큰 근일 거 아니야. 이 새끼도 0보다 큰 근이고 이 새끼도 0보다 큰 근이야. 근데 0보다 큰 근은 뭐밖에 없어야 돼? 6밖에 없어야 돼. 따라서 이 새끼도 뭐라는 소리야? 6이라는 소리야. 그 얘기는 알파가 뭐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야. 문제 끝. gx는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라는 함수고요. 그걸 오른쪽으로 봐봐. b마3이 6 돼야 되니까 b는 9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아홉 칸 옮기면
x-6의 세제곱 곱하기 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0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므로 0을 집어넣으면 27, 0을 집어넣으면 a 곱하기 216 마이너스, 따라서 a는 뭐야? 왜 양수니? 아, 소리. x-6 제곱이죠. 이걸 전체를 옮긴 게 아니라 이 fx만 옮긴 거기 때문에 땡큐. 그래서 0 집어넣으면 36a,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27, 따라서 a는 4분의 3 요렇게 x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마무리합시다. g 사값 구하라고 얘기했으니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4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4 답은 19 해가지고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진짜 개념이 중요해요. 진짜 개념이 중요해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a는 양수라고 했고요. b는 3보다 크다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x라는 함수가 x 플러스 3 fx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함수를 갖고요. 경우함수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런 함수가 된대요. gx라는 함수가. 그랬을 때 x가 마삼으로 갈 때 결국 x가 마삼으로 갈 때 gx는 이 위에 있는 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게. 이 위에 있는 식이 처음 시작에서 유리화시키고 넘겨서 g마삼이 0이라는 거 요거 체크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원래 요런 식이었잖아요. 마삼 넣으면 분모 0 되는구만. 그러면 위에다가 마삼을 집어넣으면 g마삼이 0이기 때문에 앞은 0이 되고 루트 gt 제곱 제곱이랑 루트 사라지면 절대값 gt 되니까 분자도 0이 되는 거네. 따라서 0분의 0꼴의 극한이 t가 마삼과 6만 아니면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담이야, 0분의 0꼴의 극한이 t가 마삼이랑 6만 아니면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3 이 새끼 두 개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약분 친 다음에 대입할 거예요. 극한 기본이잖아. 0분의 0꼴은 아래에 있는 개수만큼 위에 있는 개수 똑같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약분 친 다음에 대입을 할 거고. 그런데 약분을 칠 때 문제가 되는 건 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모든 행동에, 너네들이 수학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x 플러스 3을 두 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2차 함수 fx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는 x 플러스 3을 기본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3일 때 극한값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t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극한값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주시면 마3 집어넣으면 gt라는 새끼가 다 0이 돼버려서 없어지니까 결국 여기에 gx에도 x 플러스 3이 하나가 추가되는구나. 그래서 분모에는 3개가 있는데 분자에는 2개가 있는 상황이 돼서 선생님 처음부터 분자도 3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거 x 플러스 3세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여기도 x 플러스 3에 요거니까 2분의 3승이고 2승이니까 얘는 2분의 7승이고 얘는 3승이라서 결국에 여기 하나 2분의 1개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x 플러스 3이. 그래서 얘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면 분모에 x 플러스 3이 추가되므로 즉 6도 얘가 사라지는 상황이 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대신 문제에서 마3과 6일 때만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 담이야 졸리면 나가. 졸리면 나가. 또 이 새끼 잘라 그래. 마3이랑 6일 때만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근이 마3과 6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여기 나머지 한근은 음수라면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양수인 거는 괜찮아요. 여기만 봤을 때. 자, 그랬을 때 밑에 있는 함수는 또 근을 뭘로 갔냐면 마이너스 a를 근으로 갔는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아서 어차피 근이 안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x축으로 b만큼 3칸 이상 평행이동을 시켰대.
그럼 마3을 3칸 이상 평행이동시키면 당연히 요 새끼들 양수가 되면서 무조건 존재하는 근이 될 거고, 알파가 마3이 아닌 양근이라고 얘기하면 알파도 b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양수니까 존재하는 근이 될 거라고. 그럼 양근은 뭐니? 6만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b 빼기 3도 6이어야 되고 알파 플러스 b도 6이어야 된다. 따라서 b가 9면 알파는 마3. 따라서 마3이라는 삼중근을 갖는 상황 qx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a 구하는 방법은 문제의 맨 서두에 연속이라는 조건 줬거든요. 0을 집어넣으면 서로 똑같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a 값까지 구해주시면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6번은 재작년 3년 전수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는데, 요것도 그 수능에서 요 문제랑 22번 문제랑 딱 두 개가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객관식에서는 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 그러면 주관식 마지막 문제 킬러 문제가 또 어려웠었고. 자, 요것도 어려우니까 되게 잘 들으셔야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116번 볼게요. 그래서 원래 고3 애들 수업하면 요런 류의 문제를 보통 1시간에 한 5개 정도 풀어요. 5-6개 정도? 설명 꼼꼼하게 하면. 근데 이제 잘하는 애들이면 한 뭐 하나당 5분씩 잡고 풀이를 하는데, 아직 너네가 미적분이 능숙한 건 아니니까 집중해서 듣고 바로 정리해 보셔야 혼자서 풀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만한 수업이 될 거라고. 시간 낭비가 될 거예요. 대신 제대로 정리하시면 확실히 묵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반드시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h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요, hx라는 함수가 t에다가 0풀 집어넣을게요. 그냥 편하게 쓸게요. 서술형에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x에서의 우극한과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을 곱한 함수가 바로 hx라는 함수래요. x에서의 우극한과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을 곱한 함수가 바로 hx래요. 그래서 함수를 완전 특이하게 정의를 해놓으니까 너네가 헷갈릴 것 같아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는 항상 기억이 제일 쉽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어질 겁니다. 자, h1이 3인지를 확인하래요. h1이 3인지를 확인하래요. g1 플러스 곱하기 g3 플러스가 바로 h1이 됩니다. 그러면 g1 플러스는 여기서 나오겠죠? 1이 되겠네요. g3 플러스도 여기서 나오겠죠? 3이 되겠네요. 따라서 h1은 3이라고 얘기한 거 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왜 말씀하세요? 본인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 그래서 2의 4제곱인지 2의 플러스인지. 2의 4제곱인지 2의 플러스인지. 2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 플러스야, 플러스. 2 플러스를 t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의 우극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자, hx라는 함수를 직접 찾아보래요. 연속인지 아닌지. 그럼 볼게요. 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y 바깥쪽이랑 1 바깥쪽만 그래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문제에서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갈게요. 자,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이야.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마10에서의 우극한이랑 마8에서의 우극한을 곱하라는 거지. 그건 전부 다 y는 x에 넣어서 구하면 되겠지.
이해돼? x가 마이너스 5야. 그럼 마이너스 5에서의 우극한 값이랑 마이너스 3에서의 우극한 값이랑 어차피 연속이니까 아이 정우야 극한값 이꼴 함수값 해가지고 그냥 함수값들끼리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떨 때야? 이런 식으로 x랑 x 플러스 2가 커지다 보면 처음으로 바뀔 때가 존재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x 플러스 2라는 새끼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우극한을 여기서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이게 아까 거보다 더 어려운데 이거 이해돼요?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fx가 뭔지도 모르는데 fx에서 아마 찾아야 될 거라고요. 여기서 찾아야 될 거라고요. 그 전까지는 하얀색 그래프에서 찾으면 되는데 마일이 되는 순간부터는 우극한이 여기 빨간색 그래프에서 찾아야 될 거라고 주어지지 않은 요 함수에서. 그래서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 될 때가 선우가 얼마야?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 될 때 x가 얼마일 때야? x가 마이너스 3이 되면은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 새끼가 마이너스 1 될 때 넘기면 x는 마이너스 3 될 때. x가 그래서 마삼보다 작으면 있죠. 요 새끼도 여타 넣고 요 새끼도 여타 넣어서 x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될 겁니다. 마삼보다 작다면 x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될 거예요. hx가. 요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것도 전국에서 정답률이 객관식인데도 20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거의 찍어서 맞춘 애들밖에 잘 없다는 거예요. 요것도 지금 쌤 고3 애들 92점 맞은 애들이 요거 하나랑 그 22번 하나 이렇게 틀려가지고 92점 맞았는데 이거 처음 보고. 근데 이것도 또 똑같이 내신에 또 나와요. 내신에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류의 문제들을 내신에 계속 냅니다. 자, 그래서 x가 마3 되기 전까지는 x도 여기 있고 x 플리도 여기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함수값 이꼴 함수값 이꼴 극한값이니까 그래서 그냥 곱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넘어가면 x가 마3부터는 왼쪽은 이 새끼는 x는 여기 있는데 x 플러스 2는 여기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x는 여기에 넣어야 되고 x 플러스 2는 fx에다가 넣어서 값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마3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왼쪽에 있는 x값은 y는 x에 넣고요, 오른쪽에 있는 x 플러스 2는 f라는 함수에 집어넣어서 찾게 될 겁니다. 요렇게. 그럼 계속 그럴까? x가 뭐가 돼버리면 x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x도 여기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극한이니까. 대신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x 플러스 2는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x를 여기에 넣는 상황에서는 x 플러스 2는 다시 y는 x에 집어넣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마일 되기 전까지만 이렇게 되고요. x가 딱 마일이 되는 순간 마일 되기 전까지만 이렇게 되고요. x가 마일이 되는 순간 x는 이제 f에 들어가서 우극한을 찾아야 됩니다. f에 들어가서 우극한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fx가 되고요. x 플러스 2는 1보다 커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우극한을 여기 하얀색 그래프에서 찾아야 되니까 하얀색 그래프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y는 x에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x가 1이 돼버리면 그때는 둘 다 여기서 x도 여기 있고 x 플러스 2도 여기 있어서 둘 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요렇게 됩니다. 따라서 HED 3이라는 거야. HED 3이라는 거. 방금 전에 기억에서 찾았던 HED 3이라는 게 요렇게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효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hx 찾는 거 그렇게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야 되고 초집중해야 돼 하다. 자, 봐봐.
gx라는 함수가 경우함수인데 hx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x 값이 변함에 따라 x에서의 우극한과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들끼리 곱해서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gx는 y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는 y는 x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함수, 마일부터 1까지 중간에 있는 함수는 그냥 다한 함수라고 했어요. 연속인 함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차인지는 모르겠어.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저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 안에 있는 함수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서 그래서 대충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이제 추론을 해보자고. 그럼 x가 엄청 작잖아. 그럼 x에서의 우극한이랑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이 다 어디서 찾아질 거라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지. 이게 x, x고 이게 x 플러스 2, x 플러스 2겠지? 그래 안 그래? x 플러스 2가 마일 안 되면 마일보다 이렇게 왼쪽에 있으면 x도 여기에 넣어서 구하고 x 플러스 2도 여기에 넣어서 구할 거라고. 그래서 gx 플러스랑 gx 플러스 2 플러스는 어차피 이게 1차 함수니까 연속 함수잖아.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똑같을 거야. 그래서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x가 나오고 x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x 플러스 2가 나올 거라고. 처음에 x값이 작으면, 마일보다 작으면. 이해돼? 근데 x 플러스 2가 이제 x는 마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데 x 플러스 2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겠지. x 플러스 2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마일이라고 구할 거고 마이너스 3에서의 우극한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할 거고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여기다 넣는 게 아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f 마일이라고 구할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2가 하나는 y는 x에 집어넣어서 x는 y는 x에 넣어서 구하고 x 플러스 2는 fx라는 함수에 집어넣어가지고 우극한을 구할 거라고. 이렇게 구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지금 x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얘는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x를 이제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우극한을 구하게 될 거고 x 플러스 2는 1 될 거니까 다시 하얀 그래프에서 우극한을 구하게 될 거라고. 따라서 x는 f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x 플러스 2는 오른쪽에 집어넣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x가 이제 1이 되는 순간부터는 1, 3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전부 다 우극한을 여기서 찾을 거기 때문에 처음처럼 다시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hx입니다. 자 그러면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삼 집어넣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위에 있는 함수는 3이 되고요. 아래에 있는 함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f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f 마일이 얼마가 돼야 연속이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연속이 되거든요. 근데 f 마일이 마이너스 1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광함수라고 그랬어요. 마일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이 진짜 찐인데 디귿이 진짜 어려운데 잘 봐요. 자 hx 그래프를 그렸을 때 fx가 감소함수라면 g 마일이 마이너스 2면서 hx가 감소함수가 된다면 g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감소하고 g 마일이 마이너스 2라면 hx는 최소값을 갖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hx까지 어떻게 찾더라도 디귿에서 많이 걸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g 마일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래요. 그리고 마일부터 1 사이에서 뭐 한다고 얘기했냐면 감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소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감소하는 함수 하나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할게요. 감소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일하고 1 사이에서 감소하고 g 마일은 마이너스 2일 때 hx 그래프가 최소값을 갖는지 확인을 해보래요. hx 그래프가 최소값을 갖는지 확인해보래. 자 hx 그래프 그립시다.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2, 0이랑 0,0을 지나는 이런 함수인데 이 함수를 어디서 그리라고 했냐면 1 이상에서 그리라고 했고요. 1,2죠. 1,3이네요. 1,3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또 3이 되네요.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자 마삼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차함수기 때문에 쉽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함수를 찾는 게 완전 헬인데 잘 보세요. 자, 요 새끼 y는 x와 이 빨간색 그래프를 뭐 한 거? 뒤로 2칸 옮긴 그래프를 빨간색 그래프를 뒤로 2칸 옮긴 거랑 x랑 곱한 걸 함수값으로 갖는데요. 빨간색 그래프를 뒤로 2칸 옮겨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길 겁니다. 얘네들이 곱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얘네들이 곱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양수돼요, 음수돼요? 양수되죠. 얘도 양수되는데 얘가 어떻게 감소하는지에 따라 이렇게 작게 감소하면 그래프가 여기서의 함수값이 제일 크고 여기서의 함수값이 제일 작아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따질 수가 없는데 일단 이것만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마3부터 마1까지는 요 함수값들이 다 0보다 큰 함수로 대신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은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마3을 집어넣으면 마3 곱하기 f 마일이고 f 마일은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6을 지나가고 그래프가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대신 그 값이 양수기는 할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f라는 함수가 어떻게 감소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6을 지나간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찌됐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구멍 내줘야 된다는 거 요렇게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일부터 1까지 함수를 그리래요. 마일부터 1까지의 함수를 그리래요. 자, 그러면 마일부터 1까지의 함수는 어떻게 그리기로 했냐면 fx와 x 플러스 1을 곱해서 그리기로 했습니다. x 플러스 2 그래프는 마일부터 1 사이에서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생긴 거 보여요? 이게 2. 그 다음에 fx 그래프는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곱하면 뭘로 시작합니까? 마이너스 2로 시작하는 건 보이십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는 1이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얘 작아지고 얘 커지면 크기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져. 크기 커져요. 커지죠. 근데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크기가 커진다는 건 무슨 뜻이 됩니까? 감소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1에 빵꾸가 나 있죠. 최소값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이 거짓말이 됐어요. 요. 자, 근데 혹시 이거 압니까? 요렇게 생긴 그래프 최소값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없어요. 제일 낮은 값에 무엇하기 때문에 구멍이 나기 때문에 구멍 날 때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해봐요. 진짜 어렵다니까. 이게 근데 fx가 문제에서 감소함수라고 줬어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gx가 디귿에서만 줬어요. gx가 마일부터 1 사이에서 감소한다고 문제에서 줬어요. 문제에서 준 거예요. 야, 이거 설명도 어려운데 이거 설명 듣고 이해될 정도면으로도 충분히 진짜 괜찮은 재원인 건데
이거 설명 듣고 그래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될 정도만 돼도 그러면 진짜 수능 1등급은 진짜 무조건인데 100%인데 100%. 자 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자 보시면 116번 보시면 자 fx, gx라는 함수는 마일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는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함수는 뭔지 모른대요. 다항함수라고만 줬어요. 연속이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막 끊겨가지고 우극한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은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뜻 정도입니다. 연속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극한 구하는 함수인데 hx가 근데 이 새끼가 연속이 아니면 이 새끼가 막 중간에 이렇게 또 뚝뚝 끊기면 경우에 따라 또 달라질 거니까 여기서는 안 끊긴다는 얘기 정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기억 H1 찾으라는 거는 개 쉬워요. 1 플러스랑 3 플러스랑 곱하라는 거니까 1 플러스 1이고 3 플러스 3이라서 1 곱하기 3에서 3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수능 문제에서 확률이 60%가 됐으니까 이제 찍으면 되는 거죠. 기억, 니은, 기억, 디귿. 근데 애들이 기억을 잘 안 찍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전부 다 수능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었거든요. 한 5년 동안 합답형이 기억, 니은, 디귿이 매년 답이었어요. 그리고 평강 모의고사도 거의 대부분이 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었어서 그래서 애들이 기억 쓴 애들이 거의 잘 없고 기억은 알겠고 니은은 기억, 니은, 기억 맞는 거 알겠어. 니은 틀린 것도 알겠어. 근데 디귿을 모르겠으니까 기억 디귿을 진짜 많이 썼어요. 선생님 제자들도 디귿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니은 먼저 보시면 니은이 틀렸다는 건 그래도 좀 쉬워요. 자 니은 먼저 보시면 요 그래프에서 x값이 변함에 따라 우극한끼리 이렇게 곱해서 갈 건데 x랑 x 플러스 2가 둘 다 이 그래프 위에 있으면 x에서의 우극한도 x고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도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hx가 됩니다. 근데 x 플러스 2가 마일이 되잖아? 그러면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은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즉 x가 마3 되는 순간부터 x 플러스 2는 f에서 찾고 x는 여기서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3부터 마일까지는 x 곱하기 fx 플러스 2가 hx가 되고 그러다가 x가 딱 마일이 이번에 돼버리면 이제 x조차도 여기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근데 x가 마일이면 x 플러스 2는 1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위로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x는 f에 넣고 x 플러스 2는 y는 x에 넣어가지고 찾아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1이 돼버리는 순간부터는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다시 됩니다. 요게 hx 그래프라고요. 여기까지도 그래도 좀 할만한데 디귿이 진짜 어렵지. 자 그래서 얘 연속성을 확인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마3 집어넣어서 같은지 확인해보면 3은 마이너스 3 f-1인데 fx가 뭔지 아무것도 안 알려줘놓고서 f-1이랑 이거랑 같냐고 얘기하면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다 불연속일 수 있어서 거짓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시면 디귿이 진짜 찐이야. 디귿에서 이제 가운데 함수를 이제 제한을 해줬어요. 어떻게 제한해줬냐면 마이부터 출발해서 내려가는 함수라고 제한을 해줬어요. 마이부터 출발해서 내려가는 함수라고 제한해줬어요. 그러면 뭘 확인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요 함수 쉬우니까 그려주시면 되고 3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2차 함수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마3부터 마일까지는 y는 x랑 요 새끼랑 얘를 두 칸 옮긴 그래프를 곱해서 함수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양수가 될 겁니다. 얘도 양수되고 얘도 양수되고 얘도 양수될 겁니다. 함수값들이 모두. 그렇다면 여기서 얘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마일부터 1까지 fx와 마일부터 1까지 x 플러스 1을 곱해서 함수값을 찾아주래요. 그러면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2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2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거니까 뭐 마이너스 4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죠. 마2 그 다음에 마이보다 더 작게 점점 작게 그러다가 여기서 최고로 작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2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면서 최고로 작게 나올 건데 마1보다 작을 때까지만 그리라고 했으므로 여기에 빵꾸가 날 거라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117번 117번은
너네들이 좀 좋아할 만하게 생겼는데. 자, 117번 보시면 A랑 B가 8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1, 2, 3, 4, 5, 6, 7 중에 두 개를 A와 B라고 하재요. 경우가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A 전에는 뭘 그리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뾰족한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이야기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뾰족한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얘기했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A를 이렇게 정하면 A하고 B 사이에서는 뭘 그리라고 얘기했냐면 x-10을 그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는 A,10이 될 거고, 여기는 B,10이 되겠죠? 요렇게.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9,-1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뾰족한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요. B는 8보다 작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9는 당연히 여기 있을 거고요. 9,-1 지나가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8이 되고요. 여기가 10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는 것 자체는 좀 편해지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리는 것 자체는 이제 좀 편해지셔야 되는데, 경우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좀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됐네요. 오케이. fx 곱하기 fx 플러스 k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연속함수래요. fx가 연속함수예요? 아니죠. fx가 연속함수가 아니죠. 불연속함수죠. a하고 b에서 불연속함수입니다. 무조건 불연속함수죠. 자, 그랬을 때 얘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뭐 대주면 됩니까? 0 대주면 되는 거죠.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fx 그래프를 이쪽으로 옮긴다고 한 거예요? 이쪽으로 옮긴다고 한 거예요? 지금 뒤로 가는 겁니까? 앞으로 가는 겁니까? 뒤로 가는 거죠. 그럼 8이 a 되고 b가 10이 b 되면 되겠네? 이해돼? 그러면 그래프를 몇 칸 뒤로 옮겨주면 자, 이렇게 생기려면 얘네들이 일단 두 칸이어야 되고, 얘네들이 두 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도 당연히 뒤로 이만큼 가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서 얘도 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자, 그래서 하얀색 부분의 불연속을 연두색이 채워주고, 연두색 부분의 불연속을 하얀색이 채워주면 되겠네요. 하얀색 부분의 불연속을 연두색이 채워주고, 연두색 부분의 불연속을 하얀색이 채워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야, 쌤이 봐서 안 되겠다 싶은 친구들은 바늘 좀 내려도 됩니까? 네, 지금 이걸 하는 게 1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친구들이 몇 명 보이는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깔끔하게 내려가서 공수원 할래요? 다른 반은 공수원 하고 있는데. 힘들면 얘기해주세요. 괜찮으니까. 내신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찌됐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고사를 1등은 맞아야 살 텐데. 미적분은 지금 막 뒤지게 고민을 하다가 공수원 뭐 2뜨고 3뜨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거 내후년에 할 건데. 자, 그래서 오케이. 8을 A로 보내주고, 여기 그 다음에 얘를 마사로 보내주면 8을 여기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불연속이었던 요 새끼를 얘 0이 되는 곳에 이렇게 보내주면 8과 마이너스 4의 중간 2, 그 다음에 10을 0이니까 여기에 보내주고, 뒤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얘는 0이 되는 마이너스 2로 보내주려면 10 마이너스 2의 중간 4,
그러면 A가 2고 B가 4고 몇 칸 뒤로 K가 6이면 이러면 얘네들 불연속인 지점 8, 10이 커버해주고 원래 불연속이었던 2, 4는 마사 마이로 가면서 곱해서 딱 예쁘게 연속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FK가 음수라고 했어요. 자, 이 그래프에서 F6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제일 쉬운 상황은 불연속인 두 곳을 0이 채워주는 겁니다. 불연속인 두 곳을 0이 채워주는 게 제일 쉬운 상황이에요.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되는 제일 쉬운 상황은 연속이 0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곳에서 불연속이니까 80이 여기 가서 빡 꽂히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불연속인 이 지점이 여기 가가지고 이 연두색이 불연속인 지점이 마이하고 마사로 가서 빡 꽂혀지면 0이 돼서 연속이 될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그 상황 말고 다른 상황 찾으라고 문정우 얘기를 한 겁니다. FK가 0보다 작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 FK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건 K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하얀색 그래프에서 0보다 작다는 건 K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A와 B 사이에 K가 있어야 A와 B 사이에 K가 있어야 FK가 음수가 되는 거죠. 지금 2, 4, 6이어서 틀린 겁니다. 이 K가 2, 6, 7이었으면 아마 됐을 거예요. FK가 음수라고 얘기하는 건 A하고 B 사이에서만 함수가 음수잖아요. 음수값에 같잖아요. 자연수 중에. 그래서 K가 이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불가능해집니까? 0이 다 커버해주는 상황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불연속이 0이랑 만나서 연속되는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까? 불연속이 누구랑 만나면 또 연속이 될 수 있죠? 오,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선생님가 얘기했어요? 불연속은 0이랑 만나면 연속인 0이랑 만나면 연속이 되지만 불연속이랑 만나도 연속이 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는 0이 커버해주고 하나는 불연속과 불연속이 만나서 커버가 된다면 그때 가능해질 겁니다. 이제 가능한 상황은 요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제일 쉬운 상황이 어떤? 얘네 둘을 0이 커버해주는 얘네 둘을 0이 커버해주는 요 상황이 문제에서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불연속을 0이 아닌 불연속이 커버해줘서 불연속이 되는 케이스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요 새끼의 자극한 뒤로 자 오른쪽을 얘가 커버해주고 왼쪽은 불연속에 가서 꽂히면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가 A, 얼마입니까? 함수식이 뭐였죠? A 플러스 2입니다. 양수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B,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불연속과 불연속이 여기 불연속이 여기 어차피 뒤로 갈 거니까 요 불연속이 여기에 가서 꽂히는 거고요. 여기 8이 여기 오거나 10이 여기 오는 상황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 불연속이 얘한테 가서 꽂혀야 되고요. 8이 여기에 와서 얘를 커버해 주거나 10이 여기에 와서 얘를 커버해 주는 상황이면 됩니다. 그러려면 얘를 이렇게 옮겼을 때 여기 우극한이랑 여기 우극한이랑 곱한 거 A 빼기 10 마이너스 B 더하기 10 이렇게 곱한 것과 여기 자극한이랑 여기 자극한이랑 곱한 거 A 플러스 2 B 빼기 10 이렇게 곱한 게 서로 같아져야 됩니다. 불불이 연속되려면 좌좌 곱해서 우우 곱해서 함함 곱해서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AB 플러스 2B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새끼는 A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10A 플러스 10B 빼기 100
이렇게 되는 상황. 그래서 잔수 조건 부정 방정식을 써봅시다. 넘겨주시면 2ab 마이너스 20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8b는 마이너스 80. 그러면 이거 2a로 묶어주면 b 빼기 10이 되고요. 마이너스 8로 묶어주면 b 빼기 10 만들어줘야 되니까 플러스 80 마이너스 80. 오예. 처음부터 B 마이너스 10으로 양변 나오는 거. 처음부터 b-10으로 양변을 나누면 b는 10은 아니니까 오 고마워요. 땡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주면 그러면 2a가 8이 되니까 a는 4가 됩니다. a가 4가 돼요. a가 4가 맞죠? 쌤 저기 마이너스 B 플러스 8은 마이너스 b 플러스 8이에요? 그렇죠. 아까 쌤이 구했을 때 a가 마이너스 i가 4가 아니었었는데. 자, 그래서 다시 좌좌 a 플러스 2 곱하기 b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우 a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b 플러스 8.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ab 마이너스 10a 플러스 2b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ab 플러스 10b 8a 마이너스 80. 그래서 정리하면 2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였죠. 플러스 8a 마이너스 18a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b 는 마이너스 60이요. 2로 나눠주시면 AB 빼기 9A 빼기 4B가 마이너스 30 되는 케이스. 자연수 조건 부정 방정식이에요. B 빼기 9 마이너스 4하고 B 빼기 9 그러면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넘어가면 6 되겠네요. 따라서 A 빼기 4 하고 B 빼기 9 요 새끼가 6이 돼야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얘가 둘 다 8보다 작은 숫자예요. 둘 다 8보다 작은 숫자예요. 그럼 얘가 1, 6이 되는지 2, 3이 되는지 A가 B보다 작으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1, 6일지 2, 3일지 확인해 보시면 1이면 여기가 5고 얘가 3이니까 아웃. 2, 3이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 얼마여야 되니까 아웃. 그러면 마이마산 볼게요. 마이마3이려면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면 되니까 가능하네요. A가 2고 B가 6일 때 A가 2고 B가 6일 때 가능해지고 따라서 여기가 2고 여기가 6인 거야. 그럼 뒤로 몇 칸 옮겨야 6이 2한테 갑니까? 10은 6한테 가고 뒤로 몇 칸 옮겨주시면 끝나요? 4칸 옮겨주시면 6은 2한테 가서 불불이 되고 10은 6한테 가서 0이 되면서 연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2, K는 4, B는 6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엉터니에게 그래서 둘둘씩 곱한 게 왜 같아요? 불불 곱해서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봐봐. 그러면 요 새끼를 뒤로 평행 이동 시켰을 때 여기 불연속이랑 여기 불연속이 서로 만나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오면 요 새끼에 자극하는 A 플러스인데 얘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요 새끼에 자극하는 B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오케이. 우극한 서로 곱해서 같아지는 AB를 찾아주신다면 그러면 문제를 쉽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아이디어 자체는 좀 귀찮아서 그렇지 117번이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너네가 이야기는 115번이 116번보다는 좀 나을 것 같고요. 말씀하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A가 1이고 B가 7이야. A가 1이고 B가 7이면 A가 1이고 B가 7이면 해봅시다. 그래도 맞아요. 그것도 가능한데 잘 보세요. 7을 1로 보내주려면 뒤로 6칸 보내야 되죠. 그러면 8을 6칸 보내면 2가 되고 10을 6칸 보내면 4가 되죠. 그럼 이 7 누가 커버해주죠?
그래서 안 됩니다. 17도 되는 건데 요것만 보면 17도 되는 건데 오케이? 17이면 7이 1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속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7을 얘네들이 커버해줘야 되잖아. 연속이 되게끔. 그럼 6칸 가면 7로 못 가니까 이게 두 가지 케이스. A가 2욕도 가능하고 이거 17도 돼요. 좋아요. 17도 되는데 17이 되면 왼쪽은 연속이 되지만 오른쪽이 연속이 되지 않으므로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정리해보세요. 정리해보시고 혼자서 이해해서 이렇게 생각을 전개해 나갈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그게 조금 어려우면 내가 어디까지는 좀 혼자서 할 수 있겠다 그걸 좀 구분해 주시고 그러다가 좀 막히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너네 고2 내신할 때는 이런 문제를 다 외울 거예요. 고2 내신할 때는 이런 문제 그대로 내신에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 저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 이걸 전부 다 기억하시고 내신에 들어가셔야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제 고2 때, 고2 겨울방학 때 엄청 힘들 거예요. 고1 겨울방학 때, 고1 겨울방학 때 엄청 힘들 거예요. 그때 풀어주세요. 그때는 이제 이거 다 외워야죠. 지금은 좀 부담 없이 아 요렇구나 하고 좀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그때는 이거 혼자서 못 풀면 안 됩니다. 그냥 끝이에요. 네. 그리고 하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위에 써도 돼요. fx는 뭐든지 상관없어요. 니은까지는 뭐든지 상관없어요. 디귿에서 fx를 지금 제한한 거고 기억 니은까지는 뭐여도 상관없다 야. 그래서 뭐여도 상관없으니까 연속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 f를 특정하지 않았어. 니은까지는 f를 특정하지 않았어. 그렇지. 여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디귿에서만 특정했어.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럼 hx 그래프가 이제 정해지거든. 제일 작은 값이 어디 나오는지가 정해져. 근데 이제 그 제일 작은 값에 구멍이 나 있는지 색칠이 돼 있는지에 따라 최소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색칠이 안 돼 있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야. 이거를 다시 하는 이해돼? 우리가 엄청 또 정리하면서 질문하시고.